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라였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2022년 12월의 마지막 거래 주간이네요. 야, 참, 22년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예. 올해 연초부터 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정말 제가 주식했던 가장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된 반등 없이 흘러내리고 그런 어떤 역배열 약세장이 1년 내내 이어졌었는데요. 최근에 좀 바닥권 형성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여지없이 미국의 또 긴축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 압박을 주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답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나오는 주간인데 그 물량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이번 주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 내년 23년 초 주도주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 하나 짚어볼 텐데 LG 엔솔에 투자를 받은 미국의 기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유망한데요. 이런 것들 짚어보면서 필승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15% 상승해서 2317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이 5.1조,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100여 종목 많고요. 또 코스닥은 0.5% 상승해서 69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4조 원, 굉장히 작죠? 예. 상승 종목수 510종목, 하락 종목수가 950종목 정도,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올랐다는 거는 시총 상위주가 좋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기관의 매수세가 개인의 물량을 그대로 이제 받아내면서 6,600억 그리고 2,200억 각각 순매수했고요. 또 코스피 쪽에 외국인은 소폭 300억대 순매도했는데 코스닥에서는 1,250억을 순매수하면서 개인의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5,700계약 이상을 순매수했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44조. 신용융자 잔고도 17조 1000억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뭔가 좀 수급 구도는 하여튼 유입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시장 내로.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지금 자금이 돌리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는 그래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니케이 증시가 0.6% 상승, 홍콩은 1% 정도 빠졌네요. 대만하고 상해는 플러스. 일단은 중국이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 경기는 좀 좋진 않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이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매출 실적도 중국의 저런 영향으로 조금은 부진한 어떤 성과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스닥을 짓누르는 형태가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스닥 증시는 제가 이제 어제 다음 주 전략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 전저점을 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한국 증시는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이 좀 제한적인 어떤 흐름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양봉인데 이거보다는 흐름이 중요한 거니까요. 어쨌든 수급 구도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는데 일단 어떤 업종인지 보면요. 일단 바이오 업종의 수급이 좋았습니다. 삼성 바이오 1.9%, 셀트론이 1.4%.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쪽도 오늘 LG 엔솔, 삼성 SDI,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이 또 시총 상위주가 플러스 흐름을 냈고 코스닥 쪽에서도 일단은 빠지는 않았습니다.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첨보도 4% 상승해서 모처럼 좀 상승해주는 모습들. 근데 바이오가 워낙 최근에 수급 구도가 제일 좋고요. 오늘도 제일 좋았습니다. 셀트론 제약이 6% 상승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고요. 헬스케어도 3% 상승하면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모습들, 오스템 임플란트, 또 케어젠, 케어젠의 흐름은 이제 우상향 정배열의 흐름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 모습을 최근에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시세도 이제 가장 좋을 뿐더러 매니저들의 수급이 바닥권 매집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포인트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이제 섹터 단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이제 좋은 소식 나왔죠. 공급 계약 소식.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수급 구도도 방산주 쪽으로 상당히 붙는 모습들. 현대로템도 기관들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가 붙는 흐름들. 항공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LIG 넥스원 쪽도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지지력을 보여주는 수급들에서 방산주도 연초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을 흐름 구도로 조금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뭐 바이오 쪽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것도 오늘 기관이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급 구도, 레고캠 바이오도 최근에 강력한 또 암젠으로 이제 기술 이전 소식들 여러 가지가 우호적이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 방산주 쪽에 대한 수급 상당히 유입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시 순매수 쪽 흐름을 보면요. 오늘 수급은 좀 중요한 포인트죠. 2차전지 그래도 이제 붙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또 항공우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셀트리온, 현대로템. 딱 보여지죠. 바이오, 방산. 또 2차전지 이제 또 주요한 어떤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는 수급이 붙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LNF, 에코프로비엠 역시나 이제 2차전지 소재 또 이제 JYP 엔터도 이제 중기적인 어떤 상승 추이를 계속 내고 있고 바이오 쪽에 오스템 임플란트, 알테오젠 같은 종목 2차전지 에코프로 그리고 바이오 쪽에 셀트론 헬스케어, HLB, 레고캠 바이오 또 2차전지 나노 신소재 바이오 쪽에 ABL 바이오 2차전지 첨보 그쵸? 대주전자재도 2차전지 보시면 2차전지와 바이오가 지금 수급 구도상 쌍끌이 수급으로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구도 또 내일 수급 구도 이번 주의 수급 구도가 결국은 2023년 초의 흐름을 좀 미리 말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일 거라는 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 구도를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체크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연결되는 회사죠. 북미 폐배터리 1위 회사 리사이클 홀딩스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장기적인 성격에서 폐배터리 영역에서 단 한 종목을 투자한다면 저라면 이제 이 종목을 투자할 겁니다. 그래서 리사이클이라는 어떤 이 종목이 지금 주가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도 흑자 전환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 흑자 전환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 리사이클 홀딩스라는 기업의 주가를 조금은 더 조정 기간으로 좀 머물게 하는 이제 어떤 명분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한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특히나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지지 저항을 받고 있죠. 지지했던 영역이 이제 저항이 되는 형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어떤 기회의 영역들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팅 좀 보도록 할게요.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24년을 기대를 해보자. 단기적인 실적은 이제 부진할 수밖에 없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회사는 북미 이제 1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회사인데 두 가지의 이제 공정으로 나뉩니다. 스포크라는 공정, 요건 이제 폐배터리, 폐스크랩을 파쇄 이제 분리해가지고 블랙매스로 불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금속이 포함된 혼합물을 추출하는 물리적인 이제 전처리 공정이고, 허브라는 공정은
이 블랙매스,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물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이 희귀 금속과 알루미늄, 구리 등을 회수하는 습식 재련 공정에서 이제 물이나 어떤 수용액, 어떤 유기용매하고 반응시켜서 금속을 얻어내는 공정을 이제 습식 재련을 하는데요. 보통 순도를 좀 높게 추출할 수 있는 어떤 공정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크 라인의 연간 캐파는 21년 1만 톤 해서 23년 내년에는 6.5만 톤까지 확대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다만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이 가능한 이 허브가 23년 하반기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4년까지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아직은 적자고 또 내년까지도 적자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투자 심리는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그게 그 구간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은 다소 좀 명확해 보입니다. 향후 캐파 증설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년도 흑자 전환할 전망이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계속 체킹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3년 하반기부터 허브 가동이 시작되면서 24년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IRA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은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는데요. 어쨌든 배터리 부품 및 원자재 조달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는 게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요건은 IRA 이제 해당 법안은 요건은 첫 번째, 완성차는 반드시 북미에서 제조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각각 24년, 25년부터 우려하는 외국 집단, 특히 이제 중국, 러시아로부터 생산된 부품이나 원자재 사용이 불가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이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부품의 50% 이상, 원자재 40% 이상이 미국 쪽, 북미 쪽 혹은 미국과 FDA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 사업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이 정책적인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게 우리는 중요하게 좀 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요. 재련 같은 게 이제 엄청난 공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에서 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동사의 중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 단지 폐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좀 생각한다면 굉장한 기회의 종목이 될 것이라는 점은 다소 명확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공장 증설의 로드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을 계속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에서도 리포팅이 나와 있는데요. 북미 최대 리튬이온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이다 해서 22년 6월 기준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스포크 시설 3개를 가동 중에 있고 내년까지 스포크 7개, 허브 1개 구축 예정이며 폐배터리 처리 가능 캐파는 연간 15.5만 톤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 일단은 폐배터리 재활용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아까도 짚어봤지만 첫 번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최대 수혜 섹터로 평가받고 있고요. 또 전기차 배터리 생산 비용 절감 수단으로서 재활용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25년부터 대량 발생할 폐배터리 처리 능력 향상이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어쨌든 이 기업을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탑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이 배터리 공급처를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북미 쪽에서 이제 가장 큰 회사 LG 에너지 솔루션, 얼티엄 샘즈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이 부분이 이 기업이 앞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또 미국 최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로서의 도약을 장기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장기 순환 공급 계약은 수년간의 실적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점, 결국은 우리가 24년도 흑자 전환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제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가시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원물이 추출되는 이 허브 가동이 시작되는 23년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컨센서스 기준으로 24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점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저평가다 이런 인식은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PSR 34배로 아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은 조금 부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주가 약세 요인, 그리고 매크로 상에 이제 약간 좀 부담을 준다면 이렇게 좀 높은 밸류 또 흑자가 나지 않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가 하락을 좀 만들죠. 예, 그런 부분에서 올해 내년 적자 구간에서의 주가 혹은 지지부진 약세는 이 기업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부터 실적이 좀 가시적으로 좀 올라올 거기 때문에 PSR은 한 7배 수준까지 내려갈 걸로 전망된다는 점도 우리는 좀 주목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도 이 리사이클에 대한 지분 투자를 작년 12월에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이 두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도 특히나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물량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같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카펙스가 필요하고 또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부담이죠. 근데 리사이클은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총 현금 보유량은 7.6억 달러. 네. 그래서 어쨌든 LG 쪽으로서도 이제 투자를 받았고 내년까지 적자를 본다면 예상 적자 금액은 한 1억 달러 정도 추산되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허브건설 카펙스 예상 비용도 보유 현금 안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4.9억 달러 정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건정성 또 유상증자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낮다. 이렇게 좀 본다면 전체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매우 우호적일 것 같고요. 어쨌든 가격적으로 메리트 구간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좀 중요한 어떤 기회 영역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LG에너지솔루션 리포팅 한번 보도록 하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71만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결국 이제 2차전지 업종, 전기차 성장의 또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측면, 또 앞으로 1년이 10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중요한 어떤 시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밸류업을 시켜줄 수 있는 포인트다. 향후 10년간의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주 모멘텀이 23년 한 해 동안 집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목표가 산정에 이제 적용하는 24년도 목표 EV EBITDA를 이제 기존 22배에서 26배로 이제 상향시키는 이제 의견 속에서 목표 주가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어쨌든 CATL이 이제 중국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최근 한 5년 정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침투율이 가장 높은 시장이었고 결국 이제 CATL이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대였죠. 근데 이제 프리미엄도 받았고 당연히 멀티플.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LG에너지솔루션이, 왜냐면 미국 시장이 이제 고성을 할 거니까, 그래서 지난 5년간 중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커졌지만 이쪽 시장이 향후 최소 5년은 미국의 글로벌 2차전지 시장을 이끌 것이다. 최소 5년입니다. 저는 10년까지도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의 성장은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국내 2차전지 회사들이 주도할 것이라는 점. 실제로 IRA 법안 통과 후에 LG에너지솔루션은 오랜 기간 협상을 이어왔던 혼다와 조인트 벤처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도요타, 현대 기아차, 포드, 볼보, GM 등 미국 내 자동차 판매 상위 회사들이 전부 국내 회사들과 다양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죠. 거기에 이제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은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2차전지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북미에서 대규모로 생산 가능한 공급사는요 제한적이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여야지만 미국 시장이 커가는 그 전기차 시장을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건데 안 그러면 아예 그냥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연기관에서는 토요타가 그래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어. 15%야, 20%야. 근데 앞으로는 이거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없으면 1%, 2% 점유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또 내연기관대에 없었던 새로운 이제 압도적인 1위 회사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 1등 회사, 2등 회사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크게.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전략은 일단 배터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대규모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은 누가 갑이겠습니까? 한국의 배터리 회사가 갑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IRA 이 준비에 가장 앞선 회사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22년 하반기부터 GM과 이제 조인트 벤처죠. 얼티엄 셀즈 1공장을 가동하면서 가장 먼저 국내 이제 3사 배터리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미국에서 대규모로 조인트 벤처 가동을 시작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년부터 23년부터 광물 요구 조건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4년 미국 FDA 국가 쪽에서 이제 우방국에서 경제적인 우방국 뭐 이런 쪽에서 40%를 이제 조달해야 되는데 요구 조건이 중국 견제죠. 중국 견제를 위한 어떤 그 플랜인데 여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맞춰 나갈 수 있을 걸로 본다. 그래서 부품은 단기에 요구 조건 충족이 불가능하나 주요 양극재 서플라이 체인인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또 LNF 등이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밝히는 등 빠르게 영내 생산 체계를 구축 중에 있죠. 또한 폐배터리 회사인 리사이클, 제가 이제 몇 번 강조도 드렸는데 북미 이제 폐배터리 1위 회사죠. 이 회사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얼티엄 셀즈에서 발생하는 2차 전지 스크랩에 대한 재활용 계약도 맺으면서 향후 이제 강력한 클로즈드 루프를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의 증가 속도가 내년부터 가속도가 붙을 수 있는 조인트 벤처 가동되면서 붙을 수 있는 그리고 IRA 법안에 가장 준비가 돼 있는 회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밸류업을 해줄 수밖에 없는 회사라는 거고 주가 조정 또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은 되려 이 기업을 도리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일 것이다. 24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밸류에이션 63배. 와, 이렇게 높아. 고초변가 아니야? 하지만 이 기업이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질비하다는 점을 볼 때는 결국은 이 기업에 우리는 굉장한 포커싱을 둬야 된다. 최근에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사주 이제 보유수 물량이 이제 적지 않게 3.48% 정도 되는데요. 1년 이제 뒤에 이제 풀리죠. 그래서 우리 사주 받은 이제 그 직원들이 그 매도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더라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단기에 그칠 것이다. 23년에 펀더멘털은 강화되는 만큼 수급 우려로 인해서 1, 2월 주가 하락 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추천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유통 물량 굉장히 부족하고 뭐 외국인이 싹쓸이 하듯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거 받아먹기 위한 어떤 최근에 주가 하락의 어떤 흐름도 섞여 있었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뭐 테슬라 빠진 것 때문에 같이 빠졌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지만 뭐 결과적으로 주가가 빠진 거는 강력한 또 기회 요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2차전지 회사들의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목표로 하는 이제 영업이익률, 이익률 자체도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된다는 점. 북미 지역 수요처는 많은데 공급사가 제한적이어서 협상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향후 이익단으로도 상당한 또 좋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2차전지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은 20년부터 원가 연동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21년부터 흑자전에 성공했고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이 된다. 25년까지는 가파른 증설로 매출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믹스도 신규 계약 위주로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률도 한 자릿수 후반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점. 그래서 23년, 24년 추정 영업이익률은 각각 7.1%, 7.5%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뭐 CATL이 32%, LG 엔솔이 20%로 1위가 이제 CATL인데요. 21년도 글로벌 점유율에서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보시면 LG 엔솔이 굉장히 큰 어떤 1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 비중이죠. 그리고 이제 조인트 벤처, 북미 쪽의 조인트 벤처 쪽에 이제 생산 부분도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GM 쪽하고 같이 LG 엔솔이 합작사가 이제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보시면 25년까지 보면 LG 엔솔이 압도적입니다. GM, 스텔란티스, 혼다하고의 이제 물량이 25년까지 쫙 이렇게 올라오고요. SKO는 이제 북미 쪽에서 이제 포드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하고 25년도 소폭. 그래서 가장 이제 매출액 향후 이제 한 3년 내다볼 때도 LG 엔솔이 높은 밸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북미 지역에서의 조인트 벤처 가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최근의 주가락이 엄청난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2차 전지 생산이 사실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보다 훨씬 작죠. 보시면 그렇죠. 근데 25년 되면 북미에서의 생산 능력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대비해서 아시아 지역 192기가와트시, 유럽이 108기가와트시, 북미가 280.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내고 있는 분야라는 측면에서 LG 엔솔의 밸류가 높아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CATL보다 더 프리미엄을 이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서 조인트 벤처를 맺지 않고 있는 회사들, 이 회사들은 배터리를 수급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대, 기아, 르노, 폭스바겐, 스바루, 토요타.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잠재적인 또 조인트 벤처 설립 파트너라는 측면을 본다면 LG 엔솔의 향후의 기대 포인트는 상당히 높고 멀티플은 제일 높아야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솔루션과 이제 피어 그룹 기업들의 이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면 LG 엔솔이 올해 이제 뭐 가장 주요 이제 배터리 사 중에선 셀 업체 중에서는 142배 밸류에이션, 퍼 밸류에이션, 뭐 에비타 기준으로도 뭐 가장 높은 수준을 받고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기업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5년에서 10년 정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내년도 77배, CATL이 23배까지 내려오죠. 이제 중국 시장이 고성장이 보다는 그 미국 시장이 압도적일 거니까 24년도 LG 엔솔이 55배, 25년쯤 35배, CATL은 18배.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부분으로 야, 이 기업 너무 고평가다 이렇게 가지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어리석은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LG 엔솔에 대한 향후 기대의 가치, 또 높은 밸류에 대한 정당성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한타증권 리포팅도 볼게요. 일단은 23년 미국 중심의 성장은 본격화된다는 부분은 뭐 공통적이고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4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 하회 예상,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나와 있지만 오버행 1월 27일 이제 우리 사주 3.4% 정도 되는 물량의 오버행이 있다는 부분은 일단 단기 주가 조정의 어떤 포인트 이유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고 연말에는 또 이제 뭐 성과금, 또 이제 재고 조정 같은 또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유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내 양산 본격화로 외형 성장이 내년에 굉장히 클 거라는 점, 또 GM과의 합작사 얼테너셈즈가 내년 온기 반영될 거라는 측면들, 그리고 원통형 전지 이제 생산 그 오창 공장 라인 증설하는 부분의 발표로 이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양산 시작되면서 커질 거라는 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 뭐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제 단기로 좀 끝날 것이며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이 본격화되는 그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